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고요. 제 이름은 뭘까요? 정헌자 주자. 네, 정헌주. 자, 정헌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이. 네,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지사. 두 번째는 건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고, 세 번째는 조직관리 전문 트레이너증을 취득을 했고, 네 번째는 인권강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노인복지관 관장으로 했을 때 작년 임대은행 재취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신장을 이식한 신장장애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홉 가지 가운데 하나가 틀린 것이 있어. 틀린 거. 틀린 것을 있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줄 거야. 자, 손 들고 몇 번? 네, 몇 번? 땡! 자, 몇 번? 또 손 들고, 손 들고. 찍는 거야, 찍어. 손 들고. 자, 손 들고 몇 번? 네, 몇 번? 네? 9번. 5번. 땡! 9번. 아니, 9번. 9번. 땡! 네. 몇 번? 1번. 1번. 땡! 몇 번? 7번. 7번. 7번이 뭔가?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왜 7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왼쪽 오른쪽 하면 네. 정리하고 네. 청각장애인은 한쪽 귀만 안 들린다고 청각장애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장장애인은 되는데 청각장애인은 아니요. 그냥 맞았어요. 박수! 선물. 누구야? 집진이. 네. 선물 가져오세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주네. 자, 선물 가져오세요. 박수! 정소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임원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하게 뭘 가르치냐면 박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임원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우울증이 좀 있어. 그래서 우울증 있는 그 배우한테 박수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박수냐? 기분 좋은 박수야. 그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진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어떤 박수인가를 한번 보고 여러분도 한번 쳐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네. 어떤 박수인가요? 자, 봅시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자, 한번 쳐볼까요? 자, 뭐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잘해. 아까 야 여기에다가 네. 선물. 우리가 야있다고 선물 준다고. 이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시작. 한 번만 준비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와! 기분 좋아지죠? 네. 안 좋아진 분 있는가 봐. 네, 기분이 좋게 다시 한번 시작해요. 따라서 시작.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야. 네, 좋은 기분으로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의 정리와 유형 변화, 그리고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그리고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제도, 그리고 고용 우수 사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왜 필요할까? 왜?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요. 장애인식 교육이 왜 필요하냐? 장애인식 교육은 4대 법정 의무 중에 하나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4가지 교육을 법으로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고 해요. 장애인식. 그 첫째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금 여러분이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똑똑하네. 예? 한의설에 있는 우리 저기들 다 똑똑하구만. 어떻게 똑똑한 분만 뽑았는가 봐. 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말이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왜 하냐? 왜 하냐? 예,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의 편견을 제거한다고 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제한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1년에 몇 시간 이상? 1시간. 1시간 이상. 1년에 1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은 자료를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이상 받지를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오케이! 그냥 넘어가.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해라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런 내용. 주로 어떤 내용이냐?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유형에 대한 이해를 시켜라.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또 정당한 편의 제공, 그리고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시행령 제5조에 딱 명시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외에 다른 내용 교육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내용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장애의 정의와 유형, 그 현황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장애의 정의가 뭐냐? 법으로 정리된 장애의 정의는 이렇게 4군데서 법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체활. 이 4군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법에서 뭘 하겠느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에서는 여기다가 뭘 더 집어넣냐면 사회적 요인을 더 집어넣었어. 사회성을 더 집어내서 장애인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그것보다 이제 손상, 기능 상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생활의 어려움 그걸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직장에서의 장애인의 개념이에요. 직장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은 이제 장애인이라.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장애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느냐? 장애 유형. 장애 유형은 총 몇 가지일까요? 얼른 봐봐요. 몇 가지? 15가지. 몇 가지? 15가지. 네, 15가지. 누가 이야기했어? 네? 네. 하나 주세요. 15가지단 말이에요. 15가지. 15가지인데 어떤 것이냐? 특히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 이렇게 분류가 돼요.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는 12가지. 정신적인 장애는 3가지가 있다. 이 신체적인 장애는 외부 기능 장애가 있고 내부 기능 장애가 있다. 외부 기능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그 이제 외부 기능 장애고, 내부 기능 장애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로장애, 간장장애, 뇌전증 장애.
여러분들 뇌전증 장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뇌전증 장애. 네. 뇌졸 중에 네. 걸리는 예. 그런 장애예요. 예. 박수! 근데 뇌전증 장애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간질. 간질 뇌전증 장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장애는 뭐냐? 세 가지가 있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그래서 총 몇 가지 장애 유형이? 총 세 가지. 15가지. 15가지. 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선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아맞히면 선물. 자, 255, 5, 6.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모르겠네. 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총 몇만 명? 255. 255만 명이다. 255. 그 255만 명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5%. 5%를 차지해요. 그리고 6가구당 한 가구가 뭐야? 장애인가? 장애인이다. 장애인. 그게 장애인 현황이야. 그래서 장애인 현황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인이 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요즘에는 장애인들 주변에 가깝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가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강사님 해보도록 잠시만요. 이거 자, 부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네, 인권이란 눈 무엇일까? 인권은 무엇이다? 평등. 예? 평등. 평등이다. 하나 더 줘야 되는가 봐. 인권은 평등이다. 왜냐하면 왜 평등이야? 평등이면 평등은 땡! 공평한 게. 자, 인권이란 무엇이다? 인권은 크레파스다. 인권은 크레파스다. 왜 크레파스냐?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다. 다양한 색깔에 모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죠. 한 색깔이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 크레파스다. 다양성을 존중해. 그럼 인권이란 뭐냐? 민들레다. 왜? 여기까지 날아가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인권이라면 결과적으로 뭐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뭐다? 권리. 오케이. 항의를 많이 받는가 봐. 권리다고. 그러면 장애인 인권이란 뭐냐?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인 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은 시선과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장애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장애인 하면은 관심 없어. 나하고 아무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 하면은 무섭다. 그럼 장애인 보면 도망가. 그리고 장애인 하면은 또 돕고 싶다. 또 장애인 하면은 뭐야? 어떻게 대할 줄을 몰라. 돕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장애인 하면은 이건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장애인을 우리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냐?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겨. 그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 차별이 생기고 편견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는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데, 이 차별과 편견이 나중에 뭘로 심화가 되느냐? 학대로 만들게 됩니다. 장애인 학대로. 그래서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그것을 장애인 학대라고 해요. 그걸 장애인 학대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 학대의 유형별로 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이 학대를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15가지 유형 가운데 지적 장애인이 가장 많죠? 몇 프로? 65.9%.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 그 다음에 뇌변변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 장애인.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대 유형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건 뭐냐?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또 꼬집는다든가 밀어버린다든가 장애인아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경제적 착취. 그래가지고 섬에서 염전, 소금 염전에서 뭘로? 노예로. 노예로 그렇게 장애인. 그래 장애인 학대가 그렇게. 노인 학대는 뭐냐면은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로 들어가. 근데 장애인 학대는 아니야.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뭐가 들어가? 경제적 학대 순으로 이렇게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학대 이렇게 된다. 휠체어를 한번 탄 들어보시죠. 5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사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 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몸을 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곳에 의자를 빼려면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오시니까 다가와서 큰 말을 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렇게 차별이 아직도 심하다고 말이야. 이거 바로 1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야. 1개월. 장애인 차별법이 몇 년 전에 실시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공표가 됐어요? 14년. 14년 전에 공표가 됐는데 아직도 식당에 가면은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또 입구에서 밥 먹으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뭐야? 차별이다. 그게 차별. 그게 바로 차별. 그래서 이제 생긴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을 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참여를 시키고 또한 평등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이렇게 5가지가 있어. 5가지. 6가지. 그래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그 다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불기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식당에 오려고 하니까 식당에 못 오게 하는 거. 그거 뭐예요? 4번째, 거부하는 거, 거부. 그건 무슨 차별이야? 직접 차별이에요. 직접 차별. 그리고 이게 간접 차별은 뭐냐? 배제나 제한, 분리, 거부를 하지 않지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장애인을 취업해서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이제 간접 차별.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 정당하게 아파트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사로를 안 만들어줘.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해가지고 경사로 만들려고. 그건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
정당 대리. 그리고 광고를 통한 차별. 그래서 광고는 뭐냐?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하고 조장하는 경우. 그런 것도 차별이다. 그리고 장애인 대리 및 동행자. 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가는 동행자를 못 오게 차별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보조견 및 보조기구예죠.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죠? 영상에서도. 영상에서 보조견을 가지고 롯데마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겠다고. 그럼 뭐야? 무슨 차별이야? 그것이 보조견 및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이다.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그래,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장애인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인권위를 제소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다. 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왼손가락이 3개만 있어요. 왼손가락이 3개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지체장애인이 이 회사 면접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면접시험을 봐가지고 1차, 2차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내일 출근하라고 했어. 내일 출근하라고 했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당장 출근하지 말라고. 당신 출근 안 해도 된다. 그럼 전화. 그럼 어쩌서 기분이 아주 못 쓰겠죠. 아니 시험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못 오게 한 이유가 뭐냐? 못 오게 한 이유가 왼손으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일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못 오게. 그래서 그것은 뭐다?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이다. 차별이라고 판정을. 그 차별. 그 이건 뭐야?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 여기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일을 더 잘해. 실적을 더 많이 쌓고. 그런데 승진해서 계속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야. 승진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일은 더 잘하는데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차별이다. 그것도. 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직장 내에서 차별하는 경우고, 여기는 뭐냐면은 근로 지원을 해줘야 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일을 직접 못하니까 옆에서 같이 함께는 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이제 교원인데 중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선생님 장애 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 못 해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국가인권에 이야기를 하니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도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수단과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지원을 배치 안 한 거 그거는 차별이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직장 내 차별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편의는 뭐냐? 직장 내에서. 이거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시설 장비 설치 및 개조. 여기를 보니까 여기 단비설도 제2관에는 장애인들 휴게실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 기능평가 치료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 및 조정.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 조정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단비설에서. 그만큼 장애인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 편의 제공.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관하고 1:1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정당한 편의에 해당이 된다. 화면 낭독이라든가 학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입병자 상담이라든가 학대 독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만약 차별이다 생각하면은 인권 상담을 인권위에다 국가인권위에다 인권 상담을 해서 진정이 접수된 뒤에 사건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사자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차별이 이렇게 임을 개선시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목적과 제도.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고 직업재활을 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생겼어요. 이 법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법은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촉진제도. 둘째는 이제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고용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고용 지원제도.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직업제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발전, 또 취업을 시키고 또 취업 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강구해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다. 최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저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태, 그 대안을 생각해보는 뉴스를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이란 비장애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잘 뽑지도 않고 뽑아도 단순 업무나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그 실태를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새싹 인삼을 재배해 판매하는 이 업체의 직원 50여 명 가운데 27명이 장애인입니다. 정말 파섬이라든지 꽃갈이 자르는 거하고 전부 다 재미있고 즐거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하지만 생산성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꾸준히 장애인 고용을 늘려온 덕에 정부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매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잘 발휘한다면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그 바람만큼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473곳, 경남은 20곳에 불과합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25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처럼 지인분들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우리나라 평균 고용률인 60.9%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6%, 여성은 20.3%로 여성 취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 고용률이 30.6%로 60살 이상 인구 다음으로 낮아 청년층의 곤충이 컸습니다. 단순 업무나 업무 보조 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만드는 일자리도 단기 저임금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지만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성보다 누가? 여성이요. 여성이 더 취업을 못하고 있고 또 누가 더 나죠? 중장년보다 청년 장애인들이 낳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단순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 나오는 숫자가 뭘 나타낼까요? 손 들고! 네, 뭐예요? 고용률이 고용률 때문이에요. 고용률 때문이요. 너무나 잘하는데? 너무나 잘하는데. 주세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네, 34.9%가 장애인들의 취업률이요. 고용률. 34.9%. 장애인들 고용률. 그런데 우리 비장애인들의 고용률은 몇 프로냐? 몇 프로예요?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61.5%. 61.5%.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장애인들 고용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업을 시켜야 된다. 높여야 된다. 높여야 돼.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야?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예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고 고용을 시켜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차별과 억압으로 발생한 고용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 조치고 적극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몇 프로를 고용을 해야 돼? 몇 프로? 3.4%. 3.4%. 민간 기업에서는,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주는 몇 프로? 31. 3.1%. 3.1%. 3.1%를 3.1%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부가금은 안 내. 그렇지 않으면 부가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저 빨간 것이 이제 저기고, 그리고 파란 것이 민간 기업인데, 파란 것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몇 프로? 민간이 사업주가 3.1%. 3.1%인데 여기 2.79. 그럼 3.1% 올라가려면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의무 고용 프로테지에 일을 상의를 하면은 어떻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고용 장려금을. 3.1%를 넘어서면 고용 장려금. 그래서 3.1%를 넘어서면 고용 장려금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증인 경우는 남자는 30, 여자는 45만 원. 중증인 것은 남자는 60만 원, 여자는 80만 원. 이렇게까지 매달. 고용 장려금을 줘서 이제 저기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민간 사업주들이.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해. 채용을 안 하면은 3.1%에 못 미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 부담금을 내는 거야. 고용 부담금을. 그러니까 고용 부담금을 징수를 해, 국가에서. 3.1%까지 채울 수 있도록. 징수를 시킨다. 그래서 한 명도 고용을 안 시켰을 때는 월 얼마느냐? 179만 원. 179만 원을 내야 돼요. 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그 돈이? 1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은 그 돈 분담금 내느니 고용했다. 그래가지고 막 고용을 이제 요즘에는 시키고 있다. 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무 고용제와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을 왜 고용하냐? 그러니까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고용한다. 내 마음이 나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고용한다. 그렇게 이제 51%나 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제와 분담금 제도 외에도 민간 기업에게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설팅에서 또한 대상자 관리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해주는데, 첫째가 뭐냐? 모집 대행 서비스, 두 번째가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 세 번째가 고용 환경 개선, 네 번째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다섯 번째가 자회사용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여섯 번째 작업 편의시설, 마지막 VF,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해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집 대행 서비스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저기를 대신해서 추천하고 채용 설명회 개최를 지원하고, 그래서 전형 단계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집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을 좀 고용을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장애인을 시키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궁금을 하면은 이제 고용공단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컨설팅 좀 해주시오. 그래서 컨설팅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장애인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가 컨설팅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게 해주는 것이 고용 환경 개선하는 것. 그래서 장애인 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주당 15억 이내로 융자를 해주기도 하고, 장비를 사업주당 3억 무상 지원해주는데, 스마트버스를 살 경우는 4천만 원 이렇게 한도로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작업장은 지금 이 담이설이 장애인 표준작업장이죠? 표준작.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장애인을 10사람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최저임금 지상, 지급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 자회사용 표준사업장 지원인데, 이 자회사용은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포스코 휴먼스. 포스코 휴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세탁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편의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상용 보조공학기라든가 또 자동차 개조 및 차량 보조공학기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근로 지원인은 이렇게 해서 공단 평가를 받아서 1회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물 없는 환경 시설 DF 인증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런 제도다.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제도, 장애인 인턴제도,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은 우선 배치해서 훈련하는 형태, 우선 배치해서 훈련하는 형태에서 자사업자에게 훈련 보조금과 훈련 기간 동안 직무 지도원을 배치를 해주는 그런 제도고 장애인 인턴제는 장애인을 이제 뽑아서 인턴 과정에서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인턴 지원금 최대 80만 원에서 또 전환 후에 6개월 유지 시에는 65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장애인 회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그래서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위해서 단계별로 서비스해주고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해주고 직업 능력 이건 맞춤형 훈련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장애인 고용을 지원을 해주고 또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고용공단에서 직업영역별 개발 사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고용 우수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 지킴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해한 사진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을 깨끗이 만들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패커, 그리고 이제 동료 지원과 정신장애 극복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사. 그리고 나 이거 참 매력 있는 것 같아.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사.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할까?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 왜? 승객과 태블릿으로 목적지 경로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택시가 조용한 택시야. 조용한 택시. 그래가지고 태블릿으로 얼마냐 물어보면은 얼마라고 딱 이거 하고 그 안에다 이제 설치를 했어. 이런 이제 영역들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는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디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고 두 번째 사례는 부평에 있는 힘찬 병원 이 사례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곰누리 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그 자해사행인데 여기는 자해사행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사례입니다. 트루컴퍼니를 아시나요? 트루컴퍼니는 장애인 고용 신뢰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과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포상제도죠.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2020년 트루컴퍼니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공공기관이죠. 위 기관에선 2019년에 전체 근로자 대비 3.47%의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3%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을 경영 목표에 포함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사
역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장애인 직원과의 보충 상담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휠체어 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1층 근무 부서로 재배치하였고 장애인 인권 사진전을 개최,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임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주본원 신사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까지 획득했습니다. 또한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와 상관없이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일례로 심사평가원 245 한옥카페, 아이가 네브리띵 심평원점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배치되어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죠. 이렇듯 장애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 멋진 동행을 지지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 그 네 번째 시간,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부평 힘찬병원 사례입니다. 병원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병동, 외래, 시설관리, 원무과 등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죠. 오늘 사례 주인공인 부평 힘찬병원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이 병원에서는 사람을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고려해 다양한 직무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 부평 힘찬병원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병원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껴서였죠. 하지만 병원이 커질수록 더욱 많은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부평 힘찬병원은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가진 장애는 개인의 특성일 뿐 근무지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부평 힘찬병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도움을 받아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변화를 위해선 조직의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부평 힘찬병원은 단순 장애인 채용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죠.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력을 채용하였고 중증 장애인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렸습니다. 17년 0.85%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19년 3.15%로 현저하게 좋아졌죠. 또한 장기적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 1회 장애인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무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장애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에요. 그렇게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녹아들어 서로 협력하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부평 힘찬병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것, 그 아름다운 노력을 응원합니다. 부천 힘찬병원에서 무슨 전환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무슨 전환? 네?
부천 힘찬병원에서 무슨 전환을 가졌다? 손들어! 생각의 전환이요. 생각의 전환. 선물 드리죠.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거다. 생각의 전환. 부천 힘찬병원에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어. 그럼 발상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그런데 고용공단이 와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장애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을 하다 보니까 3.1%가 넘으면 되는데 훨씬 더 높아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고용 장려금을 받는 거야. 고용 장려금을. 고용 장려금.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이. 뭐야?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이. 생각이 바뀌면 네. 행동이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한다. 뭐냐면 이 주경에 짧은 도와 긴 생각 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시예요, 시.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은 없고, 하자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생각하면 없는 것이 없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하찮으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믿다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믿지 않는 것이 없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 비장애인이 흔히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장애인 잘할 수 있을까? 장애인 잘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그러죠. 장애인 잘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요즘 청년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데 무슨 장애인 일자리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요? 무슨 우리 민간 사업자에 어렵고 힘든데 우리한테 일까지 떠넘겨. 네 번째는, 적격자가 있으면 누가 채용 안 하겠습니까? 마음은 없으면서 말은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장애인 채용하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회사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런 데를 어디 가서 가야 되냐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컨설팅 해줘야 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가서 고용공단에서 만들어내거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럼 아니면 장애인 고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아이들 비용이 안 들어요. 다 정부에서 법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 그런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생각을 바꾸면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장애인을 표시하는 국제 표준화기구예요. 국제 표준. 장애인. 그런데 이 장애인의 표시는 뭐냐? 수동적이야.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기 할 때 이걸 써야 돼. 이것을. 왜 이것이 뭐냐? 한국 표준이 한국. 국제 표준에서 우리 한국. 왜? 우리 한국의 장애인들이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화가 돼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 한국 KS로 바꾸자. 바꾼 거예요. 바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각이 들어있는 거다. 생각.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생각이 모이고 또 모이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회적 인식 변화다. 사회적 인식 변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는. 자,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시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듯이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하나 꽃피어 불밭 가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불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 보세요. 꽃밭이 되어버렸잖아. 꽃밭이. 그러죠? 꽃밭이 되어버렸어. 꽃밭.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꽃밭을 만들어야 돼요. 꽃밭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막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꽃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꽃밭. 에이, 나 혼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너무 좋아요. 시작! 나 하나 부피어 불같이 자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부피고 나도 부피면 결국 불같이 꽃같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러 산이 자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물들면 결국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냐. 네. 여러분들 이제 점심 드시고 막 잠이 쏟아질 텐데 아마 잠을 여가가 없었죠? 네. 네. 뭐 때문에? 목소리가 하도 커서 그런가요? 강사님이 너무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이 다민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꿈도 이루고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여러분들 더욱더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